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숫보기 책 180페이지 공공재개발 사업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정비 사업은 종류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개발 사업이 있었죠. 재개발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의 종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였는데, 근데 재개발에 또 무슨 개념이 나왔었냐면 공공재개발이 나왔었죠. 공공재개발. 원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주도 사업이잖아요. 구역이 지정되면 여러분들이 통수자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공공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재개발. 그럼 공공재개발하는 것은 누가 시행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이 재개발할 때 이걸 공공재개발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들이 재개발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공재개발은 이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고, 그 재개발을 이들이 한다는 이야기죠.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하고, 그리고 그 재개발 지역에 있는 여기에 이렇게 세대수가 있으면 재개발할 때 분양분, 여기 있는 당사자한테 분양분을 공급하고 남은 잔여분이 있더라. 자, 예를 들면 1000세대를 새로 짓는데 조합원들한테 분양분 500세대 공급하고 남은 잔여분이 이제 500세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잔여분의 50% 이상을, 잔여분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때 이것을 공공재개발이다. 이렇게 용어 정리했었죠. 자, 그러면 그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재개발에 대한 용어 개념은 그렇게 정리했고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공공재개발이 나오는데 이 재개발 예정구역, 이렇게 재개발 예정구역 이렇게 지정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지정은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자, 지정권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 그러면 우리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누구였어요?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주거환경 개선구역 이런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광시장이 구역 지정권자죠. 그리고 구청장 등은 구역을 지정해 주세요라고 계획 수립해서 구청장 등은 특광시장한테 구역 지정 신청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들이 정비구역 지정권자고,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는 이들은 정비구역 지정권자죠. 그리고 이 구청장 등이나 나머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도 수립하고 구역도 지정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만 구분하면 돼요? 특별시, 광역시하고 이런 구청장,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구청장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구청장 등이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은 특광시장이 한다. 이것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 이 지정권자는 재개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대. 자, 그래서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정권자가. 자, 이들이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들이, 그 구역 나오면 지정권자죠. 그래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재개발 예정지역,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네? 누구겠어요? 지정 신청은 정비계획 위반권자. 방금 전에 위반권자 있었죠?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만 구분하면 되죠. 구청장 등은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지정해 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반권자. 그러니까 구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위반권자. 그리고 LH 등은, 주택공사 등은 이 지정권자에게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더라.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지정신청. 이런 부분만 간단히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할 때 절차. 자, 우리 지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이건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앞에 너 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개발법에서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도, 그리고 또 건축법에서도, 주택법에서도, 농지법에서도 지정이란 단어 나오면
항상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심의. 그러면 지정권자가 아까 6명이니까 심의는 당해적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겠죠. 그래서 내 앞에 너 있다. 지정 앞에는 심의가 있다. 이렇게 항상 절차를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이렇게 직접 또는 요청에 의해서 이런 요청에 의해서 자, 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의 거친다 그랬잖아요. 지정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데 심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관할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자,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예정구역을 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심의 요청이 있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몇 일 이내 심의를 완료해야 된다고요? 자, 30일 이내 완료해야 된다. 이게 지난 32회 때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이 공공재개발은 지난 32회 때 들어왔던 거거든요. 지난해 들어왔던 건데, 근데 이게 지난해 들어왔던 지문이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심의는 몇 일 이내 완료해야 된다고요? 30일 이내 완료해야 된다. 이런 흐름만 여기 있는 부분을 정리를 딱 해주시면 되겠죠. 다만 30일 이내 심의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하나에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의 있으면 몇 일 내 심의 완료하라고요? 30일 내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완료한다. 그리고 심의 거쳐서 예정구역을 지정권자가 지정하더라. 그래서 지정 신청 절차 이렇게 구분만 딱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예정구역 여기가 지금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에요. 자, 여기는 공공재개발할 예정지역이에요. 공공재개발. 재개발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정군수 등이 재개발 지역인데 공공재개발할 예정입니다라고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 이렇게 딱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예정구역이 딱 지정되면요. 행위규제가 가해진대요. 자, 그래서 행위제한. 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에서는 이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 그리고 토지 분할. 자, 건축과 분할 행위를 할 때 이게 왜? 여기서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즉 조합원이 된다는 말은 분양권을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 조합원 될 수 있는 분양권이 생기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땅 있는데 땅 쪽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물 막 짓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조합원 들려, 그죠? 그래서 이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건축물 건축하거나 분할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정구역에서 행위제한이 있다. 근데 어떤 행위제한? 건축과 분할에 대한 행위제한이 있더라.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포인트는 이번에 포인트는 요거죠. 자, 예정구역. 이게 예정구역이 지정됐어. 예정구역이란 지금 당장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자,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정비구역, 공공재개발 구역이 지정돼야 되겠잖아요. 구역이 지정돼야 그리고 또 시행자가 이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예정구역이 지정됐는데, 자, 예정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자, 예정구역이 지정됐어. 예정구역이. 근데 예정구역 지정되면, 이 공공재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예정구역이 지정됐는데 2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숫자 기억합니다. 예정구역이 지정됐는데, 그러면 구역이 지정돼야 되겠잖아요. 공공재개발구역이 지정돼야 되는데 몇 년이라고요? 숫자 꼭 기억. 자, 2년. 2년 내 공공재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하여야 한다. 여기도 의무규정이에요. 해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 지정됐는데 몇 년 될 때까지 공공재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아요? 2년 내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다음날 해제는 다음날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2년
기억하세요. 2년. 예, 이렇게 정리. 아까 우리 일반 구역 해제도 있었고 막 재개 그냥 거기는 이제 공공 재개발이 그냥 재개발 구역 우리들이 하는 재개발 구역 예, 또는 재건축 구역 해제였고 여기는 지금 공공 재개발의 해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정구 아까는 예정구역이 일반 우리 재개발 재건축 이 앞에서는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3년 내 구역 지정 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이 예정구역이 해제된 사유였죠. 근데 공공 재개발은 3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2년.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그 부분하고 여기 있는 예정구역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 아니라 그냥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이고 여기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입니다. 여기 앞에서는 3년이었고 여기는 2년이죠. 2년 내 그때는 여기서는 또 3년 내 예,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는 3년 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자면 해제 절차를 거쳐서 여기는 해제해야 된다지 다음날 해제된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은 2년 내 구역 지정을 신청하자면 2년이 되는 날은 다음날 해제하여야 한다. 다음날 해제해야 돼.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회 하나요? 1년을 볼 수 연장 나오면 무조건 1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요 부분 해제에 대한 내용들 잘 체크를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이제 공공재개발구역을 보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구역. 방금 전에는 이 공공재개발 예정지역을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공재개발구역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자,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에 정비구역을 공공재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그랬죠? 자,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이 될 때까지 2년이 될 때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공공재개발구역 신청하자면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예정구역을 배웠고 여기는 공공재개발구역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개발구역도 누가 지정하면 재개발하려면 예정구역 상태에서 이제 구역이 지정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지정하겠어요? 당연히 지정권자가 하겠죠. 자, 그러면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공공재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지정권자가 공공재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래 보시고 그러면 여기도 재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은 누구 하겠어요? 신청은 이방권자가 하겠죠. 자, 이방권자는 이때는 지정권자에게 재개발 사업위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까 예정구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정구역도 이 지정권자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하는데 이방권자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지정해 주라고 신청할 수 있었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방권자가 지정권자한테 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 경우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이방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행자 재개발하고자 하는 시행자 이런 LH 등은 이방권자에게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고 이방권자는 지정권자에게 구역 지정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 자, 지정권자한테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시행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방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고 이방권자는 지정권자에게 구역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자, 이런 단계들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잘 기억하실 건 이 부분이겠죠. 자, 공공재개발구역 해제입니다. 자, 그러면 구역이 정비계획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구역 지정구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예정구역은 지정되면 이 구역 공공재개발구역은 몇 년이라고요? 2년. 자, 이제 공공재개발구역이 지정됐어. 그러면 재개발구역 지정되면 시행자가 정해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구역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았대. 삐리리 몇 년이 된 날까지? 1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해야 된다. 그러면 이 숫자 기억할까요?
예정구역이 지정됐는데 이 2년 이내 공공재개발구역이 2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이 안 되면 되는 날의 다음날 이 예정구역은 해제해야 되고, 자, 공공재개발구역이 지정됐으면 시행자가 지정이 돼야 되는데 1년이 되는 날까지 시행자 지정이 안 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정비구역은 해제해야 된다. 여기는 예정구역 해제는 2년, 구역 해제는 1년, 그죠? 2년, 1년 이런 숫자들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1년 1회 하나요?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연장은 무조건 1년.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들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다 작년에 새로 들어온 것들이에요. 다 새로 들어온 것들이니까 자, 그런 지문을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구역이 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 일단 뭔가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뭔가 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완화, 이런 특혜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공공재개발도 할 수 있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용적률 높여주겠대. 용적률. 더 지을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용적률보다 더 높여주겠대. 용적률을 더 높여주겠습니다.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발생하겠죠. 근데 세상에 공짜는 있어요, 없어요? 공짜는 없죠. 그러면 그 용적률이 이렇게 더 높여주면, 예를 들면 용적률을, 여기 높여서, 예를 들면 용적률이 이 100%였던 지역이 용적률을 300%를 적용하게 되면, 300% 적용하면 대지 면적이 개념을 이해할 거예요. 대지 면적이 1000인데 1000제곱미터에서 원래 제 정비계획이 정한 용적률이 100%라 한다면 용적률이 100이라는 말은 이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그 대지 면적의 한 배니까 여기는 1000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용적률이 300%로 올라가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지역에서 용적률이 300이면 연면적은 이 대지 면적의 3배니까 3000을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용적률이 100%였던 지역이 용적률 300%, 용적률 200이 증가되면 얼만큼의 연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1000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3000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이 안에서 총 규모가. 그러면 2000제곱미터가 증가되겠죠? 자, 그러면 이 용적률 올려준다, 이렇게 올려준다는 이야기야. 그럼 세상에 공짜는 있어요, 없어요? 이 증가되는 이 연면적의 일정 부분을 국민주택으로 공급해서 인수자에게 공급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있는 시행자는. 자, 그래서 이게 용적률 완화, 국민주택 건설 공급 의무 이렇게 정리합니다. 용적률 올려주겠대. 100% 했던 지역에 용적률 300% 올려주면 이만큼의 연면적이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가되는 연면적의 일정 부분을 국민주택으로 지어서 공급하라는 거예요. 인수자에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만큼 공급 완화가 될 수 있죠. 얼만큼 되느냐. 요 숫자를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볼까요? 용적률 완화 국민주택 건설 의무 나왔습니다. 자, 완화. 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이 지역이 공공재개발. 이게 공공재개발을 하고 용적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심의 거쳐서 법적 상한 용적률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재개발은 여기가 용적률이 100%였으면 100%면 120%면 1.2배죠. 자, 그러니까 20%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 이제 120% 완화됐으면 요만큼 증가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여기 100%는 20 더 증가했으니까 증가됐습니다. 그럼 이 증가되는 부분에 얼마를 국민주택으로 건설 공급해야 되느냐? 이 증가 면적에 얼마를 재개발 세입자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정한 용적률 뺀 용적률의 20%. 그럼 여기서 지금 요만큼 증가됐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이 증가되는 면적의 요 증가 면적의 20% 이상 50% 이하에서. 자, 이 증가 면적이 예를 들면 여기 재개발에서 증가된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증가됐다고 가정할까요? 자, 그러면 이 증가 면적의 얼마를 20%에서 5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된다는 공급해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공급해서, 건설해서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증가되는 면적에, 여기 증가 면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증가 면적의 얼마를 20%에서 50% 이 사이에 서울시가 조례를 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례가 정하는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서 인수자에게 공급해라. 그러면 요만큼 20에서 50%에서 요 주택을 증가되는 요 면적이 요만큼이란다면 이 20에서 50% 이 사이 이 부분은 조례가 정한 이 면적은 국민주택을 지어서 인수자에게 공급합니다. 증가 면적이 얼마라고요? 여기서 이게 증가 면적입니다. 증가 면적의 20에서 50 사이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국민주택을 건설해서 인수자에게 공급해라. 그리고 요 나머지 요 부분은 니들 가져라 이 말이잖아요.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25. 자, 그러면 여기는 재개발이잖아요. 공공재개발. 자, 그러면 재건축을 볼까요? 공공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공공재건축은 자, 여기서도 용적률 올려주겠다는 이야기. 용적률 올려주겠다. 자, 용적률 올라갔습니다. 재개발은 용적. 그러면 여기서도 증가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100이 너무 작나요? 좀 크게 할까? 1000? 그냥 100으로 할게요. 여기도 아까 100을 예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재건축은 공공재건축은 용적률 올려서 증가된 면적이 100이었다. 그러면 이 증가되는 면적의 얼마를 여기를 법적 상한 용률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자, 그런데 얼마를 올릴 수 있느냐? 여기 증가된 면적이 있어요. 자, 그 면적에 40% 이상 70% 이하에서. 재건축은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되네. 재개발은 증가 면적의 이 20% 이 증가 면적이다 그러면 20에서 50 사이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게 증가 면적이다 그러면 증가 면적이 얼마예요? 40에서 70% 이하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국민주택을 공급해요. 그러면 여기는 20, 50이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여기에 플러스 다 20을 더 추가하잖아요. 이 40이고 70이고. 그죠? 그러니까 재개발은 증가 면적에 자, 다시 요점 정리. 재개발은 공공재개발하면 자, 용적률 올려준다. 용적 주면 증가되겠잖아요. 자, 그죠? 그러면 증가 면적에 이 증가되는 면적의 20에서 50 사이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국민주택 규모를 지어서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증가 면적에 얼마예요? 여기는 250, 여기는 47이죠. 그래서 또 20씩 더 증가시킨 거잖아요. 40에서 70% 이하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국민주택을 지어서 인수자에게 공급해라. 그래서 재건축이 더 공급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2547. 요게 포인트, 요것만 잘 기억하시기. 국민주택 규모의 금액을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인지 알죠? 85제곱미터, 주거지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로 합니다. 인수자에게 공급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적률 완화, 재개발, 재건축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용적률 완화 규정. 자, 이 범위 좀 체크를 한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만큼 완화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완화 이런 규정들 체크를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일 때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 교재를 봤고요. 자, 교과서는 182페이지까지 이렇게 수보기 책에 정리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5 시행자 지정. 이제 본론 다시 또 가서 우리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이렇게 구역이 지정됐죠. 자,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면 자,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만 끊고 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